안녕하세요. 투자의 인사이트를 더하는 주식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최근 주식시장에서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펩트론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혹시 요즘 바이오주가 다시 살아나면서 이 회사 정말 대단하네? 싶은 종목들을 보셨다면 펩트론의 이름도 몇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주가가 단기간에 몇 배씩 올라가고 시가총액이 2조 원을 훌쩍 넘겼다는 소식을 접하면 좀 놀라기도 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상황이 됐을까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궁금증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펩트론의 전반적인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이 회사는 스마트 데포라는 독자적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만드는 게 메인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주사하면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 동안 약효가 나오도록 만드는 기술이라면 특히 환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편의를 가져다 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 맞으면 될 걸 매주 맞아야 하면 귀찮고 번거로우니까요. 펩트론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업할 기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펩트론이라는 회사가 이 기술로 무엇을 하고 있지? 라고 궁금해지실 텐데 대표적인 제품이 루프원이라는 전립선 암성 조숙증 치료제예요. 이게 기존 오리지널 약물 루프린 대비 투약 편의성을 높인 형태인데 국내 판매를 LG화학이 담당할 예정이라서 상업화를 앞두고 있죠. 또 가장 큰 관심을 받는 파이프라인은 비만 당뇨 치료제 쪽인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GLP-1 계열 신약이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 일라이릴리나 덴마크 노보 노디스크 같은 회사들이 만든 비만 치료제가 게임체인저 소리를 듣고 있는데 펩트론은 이걸 월 1회 주사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GLP-1 주사를 주 1회에서 월 1회로 바꾸면 환자 입장에선 훨씬 편리해지고 제약사 입장에서도 경쟁력이 확 올라가겠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펩트론이 이 프로젝트를 잘 추진하면 대박이 나겠다 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퍼졌고 그게 주가에 반영됐습니다. 특히 2024년 하반기에는 펩트론이 세계 1위 제약사 일라이릴리와 플랫폼 기술평가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열광했는데요. 드디어 글로벌 픽파마가 펩트론의 기술을 인정해주는구나 라는 확신을 준 셈이죠. 물론 이게 아직은 완전한 기술 수출 계약이라기보다 함께 연구해보자 정도의 단계라 결과가 어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도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제약사 중 하나인 릴리와 손잡았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호재임은 분명해요. 그런데 펩트론의 주가 흐름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2023년쯤부터 이미 슬슬 오르기 시작했다가 2024년에 폭발적으로 뛰었어요. 10월만 해도 며칠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순식간에 몸값이 2배, 3배가 되어버렸고 그 후로도 추가 상승이 이어져서 2025년 4월 현재 10만원대를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한때 몇천원대였던 주식이 정말 이렇게 될 수 있나 싶을 정도인데 바이오주는 가끔 이렇게 대박 스토리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오르기만 하는 건 아니고 굵직굵직한 이벤트나 뉴스가 끊겨버리면 단기에 급락하기도 하는 게 바이오주의 숙명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내가 어느 포인트에서 이 기업에 들어가고 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는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펩트론이 무슨 사업을 하고 왜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지 하나씩 풀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스마트 대포 기술에 대해 간단히 얘기했지만 이게 체내에 약물을 서서히 방출하도록 하는 미세입자 기술의 일종이에요. 원래 스마트 대포라는 이름도 똑똑하게 장기간 약효를 내준다는 느낌을 담고 있는 거겠죠. 이런 지속형 제형 기술은 글로벌 제약사 입장에서도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왜냐하면 최근 비만 치료제 열풍만 봐도 그렇지만 같은 성분이라도 투약 횟수를 줄이거나 투여 경로를 편리하게 바꾸면 시장 경쟁력이 훨씬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펩트론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여러 회사들이 그거 우리 신약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고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비만 당뇨 파이프라인이 현재 펩트론의 가장 큰 기대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 PT403이라는 물질은 노보 노디스크의 세마글루타이드를 장기 지속형으로 만들어 보자는 거고 PT404라는 건 일라이릴리의 티르제파타이드 같은 약물을 마찬가지로 월 1회 주사 형태로 바꿔보자는 개념이랍니다. 생각만 해도 엄청난 거죠. 만약 이게 성공적으로 임상시험을 마치고 실제 제품이 나온다면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자연스럽게 나오니까요. 특히 비만 당뇨 시장이 매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니 기업 입장에선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팔아서 매출이 나는 단계냐? 라고 물으시면 사실상 아직은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펩트론은 상용화된 제품이 거의 없고 신약 개발에 열중해 왔기 때문에 매출은 적고 R&D 비용이 많아 적자 구조가 이어졌습니다. 2023년까지는 연 매출 30억 원대, 영업적자 150, 160억 원대 수준이었으니까 보면 상당히 개발형 기업이라는 느낌이 확 오죠. 바이오주들이 다 그렇듯이 미래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가총액이 형성되는 형국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곧 달라질 수 있는 포인트가 몇 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루프원 시판 허가예요.
이 루프원은 이미 국내 판권 계약을 LG화학에 넘겼고 식약처 허가만 나면 국내 판매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전립선암이나 성조숙증 치료제 시장이 생각보다 규모가 꽤 크고 여기에 루프린이라는 오리지널 약이 장기간 시장을 장악해왔거든요. 그래서 루프원이 오리지널과 동등한 치료 효과를 내면서도 약가나 투약, 편리성 측면에서 이 점을 갖추면 꽤 괜찮은 매출이 기대된다고 봅니다. 드디어 페트론이 적자 탈출의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들 말하죠. 물론 제네릭 수준이라 글로벌 블록버스터급은 아니지만 회사가 안정적으로 현금을 벌 수 있는 첫 제품이 탄생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릴리와의 협력 이슈입니다. 이건 2024년 말쯤부터 엄청나게 뜨거운 감자였어요. 그 계약 내용을 보면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기술을 적용해서 릴리가 갖고 있는 펩타이드, 신약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해 보겠다라는 거죠. 아직은 완전한 라이선스 아웃이라기보다는 공동연구, 기술평가의 단계지만 보통 이런 단계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그 다음엔 본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라이 릴리는 워낙 글로벌 빅파마 중에서도 손꼽히는 기업이니까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펩트론이 국내 바이오 벤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딜을 기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장밋빛 전망도 나와요. 물론 임상 성적이 어떤가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말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오, 펩트론 정말 대단하네? 하고 흥미가 생길 수도 있고 혹은 글쎄, 바이오는 원래 리스크가 큰데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전망 시나리오를 간단히 그려보면 첫째,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릴리와의 연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대규모 기술 수출로 이어지고 루프원도 글로벌 시장까지 진출해서 안정적 매출을 확보한다면 지금 주가가 비싸다는 인식이 오히려 바뀌고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둘째, 중립적 시나리오에서는 릴리 공동 연구가 추가 검증을 거쳐야 해서 시간을 좀 더 끌고 루프원 매출도 아주 폭발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자를 줄이는 정도로 기여한다면 현재 시총 2조 원대가 유지되거나 조금씩만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셋째, 보수적 시나리오에서는 만약 임상시험에서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거나 허가 일정이 꼬이면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질 수 있다는 점도 분명 고려해야 합니다. 바이오 종목이 기대감이랑 임상으로 먹고 사는 업종이다 보니 모멘텀이 꺾이면 한순간에 폭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이라면 이런 리스크와 보상 가능성을 다 보면서 접근하셔야겠죠. 이미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온 상태라 더 갈 거야 라는 사람도 있고 과도한 기대가 아닌가? 하는 사람도 있고 의견은 분분합니다. 결국 최종 판단은 본인이 직접 회사가 가진 핵심 기술, 파이프라인, 그리고 시장, 환경 등을 살펴보고 결정해야 하는 거죠. 참고로 지금 바이오 시장 자체가 다시 한번 상승 사이클을 맞이한 분위기도 커요. 코로나19 이후로 바이오 거품이 쫙 빠졌다가 2023년부터 금리 인상 기조가 완화되고 비만 치료제 열풍이 불면서 바이오주가 전체적으로 부활했거든요. 이런 섹터 훈풍이 펩트론 같은 신약 개발 기업에게 좋은 배경이 된 셈이죠. 당뇨 비만 시장은 어느 기업이든 잡으면 대박이라는 분위기가 워낙 강해서 기술력이 어느 정도만 입증되어도 돈이 몰리는 형국이고요. 실제로 노보 노디스크나 일라이 릴리는 시총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상태고 국내에서도 비슷한 파이프라인을 가진 다른 바이오주들도 다 같이 상승세를 탔습니다. 혹시 펩트론의 재무제표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적자예요. 2023년 기준 영업적자 규모가 160억 원 안팎이고 매출은 30억 원대 수준이니까 딱 아직 개발 단계 기업 느낌이죠. 그런데 2024년과 2025년에는 루프원 매출이 일부 발생하고 기술 수출 계약이 되면 거기서 성금을 받을 수도 있으니 적자 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나중엔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특히 유상증자로 900억 원 넘게 자금을 조달한 덕분에 현금도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고요. 그래서 R&D와 공장 증설에 투자를 충분히 하면서 라이선스 수익까지 들어오면 회사 체력이 확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펩트론이 충북 오송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더 확장하거나 CGMP 시설을 새로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생산 능력을 키워서 해외 판매도 늘려보겠다는 전략이고 이건 충청북도랑 지자체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주면서 협업하고 있다고 해요.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정리하자면 펩트론은 장기지속형 주사제라는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전립선암 성조숙증 치료제와 비만당뇨, 파이프라인 등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고 글로벌 빅파마와 협력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이 강점이에요.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더 갈 수 있을지 아니면 기대만큼 결과가 안 나오면 크게 빠질지 그건 시간이 말해줄 것 같습니다. 요즘 바이오주들은 워낙 임상 데이터나 기술 수출, 발표 같은 이벤트에 따라 급등락이 심해서 관련 뉴스를 계속 체크해줘야 해요. 그만큼 시장의 기대도 크고 변동성도 크다는 의미겠죠. 여러분이 보시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이런 바이오 기업 이야기는 차근차근 알아두면 나중에 어느 시점에 투자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또 평소에 관심 없는 분들도 흥미로운 스토리가 많아서 재미있게 보실 수 있답니다. 다만 영상 내에서 말씀드리는 정보는 어디까지나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용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최종적인 투자 결정과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결국 제 이야기를 참고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해요. 제가 좋다, 나쁘다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보다 아, 펩트론이라는 회사가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더 자세히 살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길게 말씀드렸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국내외 주식시장에서 화제가 되는 기업들을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종종 놀러와 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런 회사도 궁금하다 하는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콘텐츠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볼게요. 오늘도 성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투자를 권유하거나 특정 종목의 매매를 추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해 주시길 바라며 최종 투자 결정과 책임은 전적으로 시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